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감염병 시대 발달장애인 일상토론회 성료.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돌봄의 부재와 서비스 기관의 장기간 휴관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다가올 감염병 시대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유튜브로 생중계,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채널 든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세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순애 부천시의회 의원, 김현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 지부회장, 권태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과장이 참석했으며 진행은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 지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세부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중계는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에서 진행했으며 280여 명이 실시간 채팅에 참여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 인권 법률 상담 신청 접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오세나 이하센터는 장애인 인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장애인 인권 법률 상담은 11월 27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인권 법률 상담은 장애를 이유로 인권 침해, 차별, 학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센터 자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진행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지역번호 031-725-9507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 중동덕유 한 단지 커뮤니티 케어 센터 조성 협약. 부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만남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중동덕유 한 단지 도시재생인정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중동덕유 마을 한 단지 내의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조성 및 임대상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덕유 마을 한 단지는 다수의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여 각종 복지 보건 수요가 높아 생활애소시 정비 확충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에 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덕유 한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돌봄 커뮤니티 센터는 연면적 3,33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33.3억 원, 도비 6.7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7.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센터다. 주민복지시설로는 카페형 도서관, 공유주방 등을 조성한다. 긴급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 창구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지역 돌봄터,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케어 매니지먼트실도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상생협력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사업은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그동안 LH와 부천시 간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해 지역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세차 비대면 부모교육 실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 은 11월 17일 발달장애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세차 온라인 비대면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꿈골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 임신화 이사장을 초청해 선배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발달장애 청소년 양육의 방향성과 복지정책에 대해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교육은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일상생활 훈련과 자기결정, 자녀에 대한 기록과 평생 설계에 대해 진행되었다. 특히 강사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기록하고 자녀의 평생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평생 설계는 평생교육, 직업, 건강, 주거, 재정재산관리, 여가 및 대인관계 등 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환경 및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인 줌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사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고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15년째 이웃사랑 실천하는 진솔회 부천시의 기부. 부천시가 지난 18일 진솔회 회장 정필영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쌀, 라면, 온누리 상품권 등 45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장학금 2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탁받은 쌀과 라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장학금을 저소득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필영 진솔회 회장은 진솔회 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진솔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운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5년째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진솔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진솔회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더 착한 셔틀 행안부 협업 성공 사례 영상 공모 우수작 선정. 성남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주, 모두의 셔틀이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10월 6일 업무 협약 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이 행정안전부 협업 성공 사례 영상 공모의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협업의 과정과 성과가 담긴 우수 홍보 영상을 발굴해 국민에게 공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협업 성공 사례 영상 공모를 했다. 17개 기관 총 21점이 출품됐고 전문가 및 국민심사를 거쳐 총 3점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성남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주, 모두의 셔틀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더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이 선정된 것이다. 더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은 성남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근을 위해 셔틀버스 8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1월 9일부터 하루 평균 5개 시설 70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협업 성공 사례 영상 공모에 선정된 우수작 3편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정부 혁신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체 출품작 21편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업이 흠터, 기관 SNS, 협업 관련 교육자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